코인이 이제 빠졌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그런 게 그만큼 암호화폐 쪽으로 폭락이 그런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월스트리트 반응은 어제 채권 시장 보면은 조금 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인터넷을 많이 검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워낙 화제가 많이가 되니까 아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나스닥이 밀리고 이게 뭐 동조화가 있다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시장이 1,000조, 그러니까 1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죠. 네. 근데 그러면 1조 달러 하는 그런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애플이 2조 달러고요. 그리고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가 넘고요. 네. 아마존이 최근에 깨지긴 했는데 최근까지 1조 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금 시장을 보시면 한 10에서 11조 정도 왔다 갔다라고 얘기를 시가총액 전체를 보시면은 네. 그러면 금의 10분의 1, 애플의 절반밖에 안 되는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가 하루에 10%가 빠졌다 그러면은 애플 하루에 마이너스 5% 난다 그래서 정말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가를 네. 놓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암호화폐 시장을 개인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총이 너무 작다. 네. 자산 시장의 비중이 좀 작다.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리가 문제지 자산 시장 전체를 흔들진 않을 거다. 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니까 이제 어제 아크 같은 경우는 ARKK가 한 6%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친구들 약간 심리, 테마, 투기로 가는 친구들은 확실히 비트코인이랑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시장 심리를 건든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테슬라를 막 뭐 박살을 낸다. 네. 애플을 박살을 낸다. 이건 좀 어렵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금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오히려 그러면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금으로 옮겨 타는 거에 대해서는 금은 저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사시라. 아.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금이 항상 달러가 많이 풀리고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금은 비례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이 2020년도에 2,000달러를 찍고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1,600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려서 놓고 보면 이게 1,300, 1,40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2,000을 갖다가 지금 안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통화 공급량이 늘어났고 네.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면은 금 가격이 여기서 더 박살 날 거냐?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는 뭐 전쟁이 심화된다, 미중 분쟁이 심화가 된다,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금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만약에 내가 금을 산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선물 투자를 하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은 그냥 현물로 사서 모으시는 게 좋다. 실제로 지금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금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라든지 통화라든지 이런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게 폭락은 안 올 거고 그러면은 금을 살려면은 내가 현물을 사는 게 맞죠.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을 사려면 현물 네. 쪽으로 보면 좋겠다. 지금 신풍제약님께서도 댓글을 주셨는데 아이디가 신풍제약입니다. 비트에서 금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저도 저 얘기를 봐가지고 말을 꺼내본 거거든요. 네, 역시 백과사전이 많네요. 테이버님 금까지 또 알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돈 버는 건 다 알고 있어야죠. 아, 돈 진짜요? 되는 거는. 네. 돈 되는 거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럼 코인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최근에 뱅크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바이낸스가 철회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뱅크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전체적인 나스닥 시장이나 이쪽엔 악재 아닙니까? 약간 나스닥의 악재라기보다는 코인 시장에서 이제 알트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 블락 같은 친구들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실제로 블록체인을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FTX 얘기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새벽에 나왔던 뉴스들 업데이트 해드리면은 일단은 FTX라는 거래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FTX의 자회사가 FTX가 발행했던 코인을 가지고 자본금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FTT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FTX가 발행한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FTX 전체 계열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부분을 이제 다른 곳에서 보도가 나왔고 그러면 실제로 바이낸스가 이제 협업 관계에서 FTT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집어 던지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뭔가 좀 서로 공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편한 사이 경쟁 관계다 보니까 불편한 사이에서 공격이 나왔고 그러면서 경쟁자를 없애려는 시도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FTX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하던 물량이 있고 그 중간에 수수료 받는 수익 모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낸스한테 인수를 해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문제는 FTX 거래소가 알려진 대로 이제 마진 거래, 레버리지 거래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새벽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SEC 네. 증권선물거래 그쪽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거기에서 SEC에서 FTX 조사 들어갔다. 그 뉴스가 나오고는 곧이어서 바이낸스가 거래를 안 할 거다, 철회한다. 네. 인수 M&A 하기로 했는데 인수를 안 하겠다라는 썰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 그때부터 완전히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네, 네. 나머지도 다 지금 완전 쏟아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FTT를 주워 모았던 솔라나 쪽에서도 또 폭락이 터지면서 30-40% 박살이 나고. 네. 그러니까 알트 시장 전체,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나스닥은 안 건드릴 겁니다. 근데 심리를 자꾸 건들게 되고 몇몇 특정 종목을 박살내는데 여기서 걱정되는 건 그거죠. 혹시나 사모펀드 같은 데서 우리 이번에 빌랑대처럼 혹시나 뭐 블락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내가 레버리지 일으켜서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네.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있어요. 네. 예전에도 우리 루나 터졌을 때 언급이 네. 됐었는데 네. 그게 그 당시에도 19,000 깨지고 이러면은 반대 매매가 나간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 얘기가 뭐 돌고는 있지 않은데 만약에 그때 뭐 물을 타고 다른 해치 수단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번에 15,000, 12,000, 13,000에서 반대 매매 터질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박살날 수 있죠. 약간 이게 전체적인 단기 수급을 꼬아버릴 수 있으니까 네. 이게 패닉셀을 부릴 수 있고 얘 어디 터진다더라, 얘 저에 골로 간다더라 이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거기를 향해서 공매도를 때려버리거든요. 그게 지금 코인 시장을 흔들고 있는 코인 시장의 제일 큰 불안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나스닥에서 뭐 그렇게 크게 터지겠냐 금융사고가 나겠냐 싶긴 하겠지만 네. 레버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뭐 페이팔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혹시나 헤지펀드 하나가 터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로 금융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도 댓글창에 하리보님께서 지금 코인 사도 되나요? 하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아예 $10,000요. 네. 지금은 아직 접근하기보다는 $10,000 보고 그때 접근을 해봐도 이게 좋겠다. 테마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테마주가 보통 한 뭐 1,000원, 2,000원 하던 애가 네. 빵 떠요. 네. 상한가가 쫙 올라갑니다. 10,000원까지, 20,000원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은 제로 소멸되고 거래량 죽고 난 뒤에는 떨어지다가 어디서 다시 횡보하느냐? 네. 출발점에서 횡보해요. 아. 근데 비트코인 이번에 출발점이 2019년, 2020년 그 출발점이 $10,00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0까지는 예. 기다렸다가 그때 그래서 접근을 해봐라. $10,000까지는 지켜보다가 어차피 네. 바로 반등 못 주니까 네. 뭐 15,000원에서 버티냐, 12,000원에서 버티냐 이걸 확인하고 어차피 지금 사도 3-4년은 기다려야 돼요. 금리가 떨어지고 해야 되니까. $10,000에 접근을 해도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코인에 있어서는 뭐 내가 그럼 지금 숏을 들어가야지.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네. 워낙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은 추종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위험하니까 지금은 안 건드는 게 답이다. 어.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00입니다. $10,000. 근데 실제로 근데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제로 $10,000까지 가게 되면 얘네 자산 가치도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약간 비트코인,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도 얘기했는데 많이 털었어요. 근데 넥슨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실제로 들고 있는 기업들이 네네. 본인들의 이제 자산 보유 가치가 떨어지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단기로 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익스큐즈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나는데 순이익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주식이 박살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상정하기 좀 어렵고 자산 가치 뭐 평가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시장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다만 우려스럽다. 요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